때문에 그렇죠.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는 거죠.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고 최종 승인은 대통령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이 다 결정해야 되는 건데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하겠네요. 왜냐하면 당선자가 가장 첫 번째로 원하는 걸 전임이 막아서기도 그렇고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상황으로 보자면 하지 말라고 해야 되고 그죠? 취임하고 나서 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건 뭐 그게 아니 취임해서 한 달 있다가 해도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도저히가 안 되는 거. 왜 당장 다음 주부터 하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이게 거네. 자기 권한도 지금 아닌데 남의 권한, 지금 현직 대통령 권한이 문제를 가지고 다 결정해놓고. 이게 언론도 문제예요. 예. 이 법률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에. 그렇습니다. 권한이 없는데. 자 그럼 예비비 말씀하셨으니까 예비비나 뭐 예비비를 예비비로 이 집무실 이전한다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일단은 두 가지 지금 어제 발표를 보면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제 발표를 보면 그 뭐 당선자나 인수위원회가 그 예비비 496억 원을 신청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신청 권한이 없습니다. 당선자든 뭐 인수위원회든 간에 예비비 신청 권한이 없어요. 예,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상으로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중앙관세의 장이라고 돼 있는데요. 네. 소위 말하는 중앙부처들만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고 인수위원회는 그런 신청 권한이 없습니다. 인수위 관련 법률에 그런 조항이 그런 조항이 전혀 없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필요한 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산을 해서 예.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협조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인수위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그 협조 요청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라는 건 대통령 당선자 예우에 관한 비용하고 그다음에 인수위원회 운영 경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운영 경비와 예우. 그리고 이미 그 예우 경비와 운영 경비는 이미 다 예비비로 다 지난 3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그때는 의결을 다 했기 때문에 이미 다 끝난 거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관한 비용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없고 그걸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또 권한이 뭐 인수위원회도 없고 인수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행위들이 어제 발표에서도 막 언급이 된 겁니다. 예비비로 쓰겠다고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예비비를 신청할 권한 자체가 인수위에 없다?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권한이 없는데 그냥 장관이나 그 부처에 연락해가지고 계산해 보라고 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예, 요청할 권한이 없는데 요청을 한 거네 그럼? 그리고 사실 그걸 계산해준 기획재정부가 만약 계산해줬다면 해줬다고 하는 건데 계산해줬다면 그것도 문제인 것이 기획재정부는 그렇게 예비비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엄격하게 심사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심사를 해야 되는 곳에서 그렇죠. 계산해줬다는 거거든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그러니까 그래. 그거 자체가 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의 행정 시스템이 지금 다 이상하게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선자가 이제 당선자 시절에 가장 권한이 강하다기보다는 이제 영향력이 강하죠. 영향력은 강한데 권한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지금 말씀으로는 예비비를 신청할 권한도 없고. 그러면 이 예비비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예비비로 하겠다. 496억 정도 발생하는데 그거를 승인해줄 권한이 역시 대통령에게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 이 돈 쓰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뭐 이거는 다 자기들이 다 결정해 놓고 대통령에게 도장 찍어 달라는 건데 문제는 그 중간 절차가 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이를 뭐 신청할 권한도 없고 신청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도 아니고.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조항 보면 마지막에 그 조항을 만들 때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나 또는 권한에 관해서 대충 퉁치면서 그 외에 기타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구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정확하게 대통령 당선인 예우에 관한 비용하고 인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경비만 계산하도록 돼 있고 인수위원회 사무실 비용은 들어갈 수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비용은 없다. 그럼요. 그리고 사실은 그 돈은 이미 다 배정이 끝났고
그리고 그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또 이런 예산의 규모를 정할 때 전례를 감안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전례. 예, 전례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인수위원회 같은 게 전례인데 한 20억 정도 되는 거 한 아니에요? 20억 정도, 21억 정도 썼거든요. 인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는 경비는 안 된다라는 게 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명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해석의 여지도 없고 명백하게 이거는 그 인수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이미 다 넘어선 것이고 선례를 고려하여 정해야 된다고 돼 있네요. 네, 돼 있습니다. 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국방부 부대가 이전한 비용은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비용들도 순차적으로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게 5천억이든 뭐 6천억이든 조든 그 이상이든 발생하긴 발생할 거잖아요. 이 비용에 관한 결정을 지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사실상 결정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계산을 할 때는 496억이라고 그냥 그런 거 다 빼고, 예. 그러니까 합참이 이전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큰 비용들이 있는데 다 빼고 그냥 달랑 이제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는 데 드는 뭐 이사 비용, 리모델링 비용, 뭐 공간 뭐 좀 이 수리하는 비용, 뭐 국방부 이사하는 비용 이것만 계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람하고 책상 옮기는 것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496억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나왔을까도 사실 참 애매한 게 어쨌든 또 이렇게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상 500억 이상 사업 같은 경우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게 원칙인데 물론 이제 청사 신축이나 아니면 뭐 국방 관련된 사항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면제를 하려고 해도 면제 절차를 또 밟아야 되거든요. 면제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4억이 부족해서 그 절차를 안 밟았는데.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한 496억이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건지를 501억이 아니라 496억이 이유가 있을 것이다.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고의적으로 이거는 누락을 시켰다. 어차피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면은 이 한 건의 사업 때문에